안녕하십니까. 박세익 인피니티 투자자문 전문인 모시고 설 연휴 증시 진단과 또 투자 전략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자금을 좀 이렇게 일시적으로 좀 안 받으시기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 1월 8일 날 우리 코스피 지수가 3,150을 돌파했었는데요. 네. 그날 장 끝나고 이제 간단한 회의를 해서 신규 자금을 당분간 안 받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다가 신규 자금을 당분간 안 받습니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이유를 이제 적어놨는데요. 주식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손실도 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투자 자산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릴 때 기대 리스크랑 기대 수익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2,500 지수가 코스피 2,500 밑에서는 올해 이제 3,000을 가는 장이었기 때문에 뭐 위로도 여전히 20% 이상 확실한 수익이 예상됐었고요. 그런데 떨어지는 리스크가 그때 당시에도 제가 뭐 조정이 와도 무섭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밑으로 뭐 10%가 안 되는 그런 조정에 위로는 20% 이상 수익이 보였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뭐 굉장한 뭐 우리 업계에서 가장 강세론자였었죠, 제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3,150이고요. 이 3,150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마켓 타이밍을 노리는 거랑 자산의 가치가 싼지 비싼지를 따지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지수 3,000대 3,100 이상에서는 약간 투자하는 걸 일단 유보를 하는 게 마켓 타이밍을 노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는 코로나 위기가 왔었던 1,500이 지금 지나고 보니까 거죠. 너무나 우리가 수익을 내기 좋은 장이었던 것처럼 지나고 보면 지금 3,150이라는 장은, 지금 3,150이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이 거의 2,200조거든요. 코스닥이 지금 뭐 950, 970 왔다 갔다 하잖아요. 코스닥이 1,000을 찍었을 때 시가총액이 400조입니다. 그러면 코스피 3,100이면 2,200조고 코스닥은 400조예요. 합치면 2,600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2,600조라는 지수 때는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 한번 따져보면요. 지수 1,500 밑으로 빠졌을 때는 소위 말해서 PBR이 0.5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 지수대에서 사면 엄청난 수익이 나왔었던 거였죠. 과거에 우리나라 IMF 때도 그랬고 리만 사태 터졌던 금융위기 때도 그랬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시총 2,600조를 우리나라 GDP로 나누면 버핏 인덱스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GDP가 1.7조 달러 정도니까요. 1,900조인데 올해 우리나라 GDP가 한 4에서 5%까지 성장한다고 보자고요. 이제 제가 굉장히 경기가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해 예상 GDP를 2,000조라고 가정을 해도 2,000조, 2,600조는 130%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버핏 인덱스가 130%를 넘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2007년도 주가가 꼭지였을 때, 99년도에 주가가 꼭지였을 때, 그랬을 때 버핏 인덱스가 뭐 100% 전후에서 움직였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99년 말 닷컴 버블의 최고점에서 그 버핏 인덱스가 150%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170%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돈은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모두가 다 경제학자들 아니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위기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아? 하는데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올랐잖아요. 돈은 스마트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 지수대에서 스마트 머니들이 과연 3,500, 4,000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할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뭐 저도 똑같이 이런 스마트 머니들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일까를 많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3,150 포인트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이 지수대에서 신규 자금 받는 거는 중단시켰고요. 그리고 저희 기존 고객들한테는 작년 6월 달에 들어오신 분은 거의 60% 넘는 수익이 나 있고요. 작년 10월 달에 들어오신 분만 하더라도 다 30% 이상 수익이 나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익금을 찾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익금을 찾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운용사는 어쨌든 운용하는 자금이 더 클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익금을 찾아가시라고 하면 저희가 운영하는 자금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시라고 한 이유는 모든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금 관리거든요. 예. 작년과 같은 코로나 위기가 이제 다시 오면 나는 분명히 이번에는 투자할 거야 라고 많이 이제 그렇죠.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다음 달에 코로나 같은 위기가 와서 지수가 1700, 1800까지 빠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위기가 기회로 우리가 바꿀 수 있으려면 자금 관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 고객들한테도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온 고객분들은 소위 말하는 주린이 분들이 많으세요. 예, 주식을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부터 주식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한 번도 수익을 본 적이 없는 예, 그런 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돈을 맡기셨는데 재테크를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제 원칙대로 이번에 이익금을 찾아가시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면 이번에 3천이 한번 깨졌었잖아요. 그렇죠. 2,950이 왔을 때 저희 고객분들은 아무도 두려워하는 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찾아가신 분도 있고 돈을 찾아가시라고 저희가 현금을 주식 비중을 거의 뭐 95% 이상 채우고 오다가 이번에 80% 미만으로 떨어뜨려 놨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는 거에 뭐 절반 또는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빠지니까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시장은 변동성이 큰 시장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이제 돈을 벌겠다고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여기서 시장이 올라갈까 내려갈까에 대한 이런 이제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에 왔거든요. 이 대응의 영역에서는 자금 관리가 핵심 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3,150을 기준으로 해서 현금 비중을 20, 30%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전략은 똑같습니다. 3,150을 피벗으로 해서 밑으로 위로 200포인트 가능한데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다시 현금 비중을 늘려놓은 걸 이제 주식을 채우는 기회로 삼고 3,100에서 3,150이 넘어가면 일단 매수하는 거는 좀 중지하고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증시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을 좀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코스피가 지금 PBR이 한 1.2배 되잖아요. 그죠? 네. 과거 2009년, 10년, 11년도에 칠공주 장세 그리고 차화정 장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2012년부터 15년까지 소위 말하는 이제 박스피 장세가 그렇죠. 됐었죠. 그렇죠. 네. 박스피 장세가 됐던 이유는 이익이 감익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실적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 박스피로 변했고요. 그 박스피 구간에서 우리나라 코스피는 PBR 0.8에서 1.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1.2로 왔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이익이 계속 지금은 늘어나는 구간에 있죠.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나라 상장사 순이익이 70도 초반을 찍었다가 작년에 코로나 위기 때문에 50조를 간다라고 두려워했었는데 오히려 늘었죠. 네. 지금 85조에서 90조 사이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작년에 냈고요.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치가 모건 스탠리에서 우리나라 순이익 전망치를 2달 전에 48%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어제까지 지금 EPS에 대한 예상치가 56% 증가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 정도 120조, 130조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130조 수익이 나온다고 했을 때 코스닥은 뭐 항상 뭐 10조 안팎으로 수익이 나오니까요. 130조에서 140조 뭐 요 정도 순이익으로 보면 130조에 이제 우리가 PER 개념으로 20배 하면 2,600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시가총액이 지금 3,100이고 코스닥 1,000이면 2,600조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130조 수익 나는 걸 이 시장이 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식 시장은 우리의 기대치보다 순이익이 안 나오면 빠지고요. 우리의 기대치보다 순이익이 더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20년, 30년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 정확하게 순이익에 대한 기대치 대비 서프라이즈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고 2017년도도 마찬가지였고요. 개와 개주인의 그 관계죠. 네, 개가 앞으로 뛰어갔는데 개줄이 한 2m밖에 안 되면 개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펀더멘탈에 해당되는 사람이 개보다 더 빨리 뛰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한 거죠. 굉장히 빠르게
개와 사람이 같이 뛴 겁니다. 비관론자들은 실무 경기와 주식시장의 월스트리트하고 메인스트리트하고 뭐 차이가 많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보면 우리나라 상장사들은 다른 나라들이 다 역성장할 때 우리나라는 GDP도 플러스 성장했고 그죠? 상장사 순이익도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펀더멘탈에 해당되는 사람도 결국은 뛰고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이 130조가 올해 여기서 더 3,400, 500이 가려면 우리가 생각한 이 130조가 아니라 150조, 160조가 나와야 돼요. 150조, 160조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고 그렇죠. 위원님도 모르실 그렇죠. 거고 그렇죠.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 이번에 130조는 확실하게 나오고 150조 정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알게 되죠. 그러면 1년에 4분기가 있고요.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거는 4월 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2월 초에서 2월 중순까지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좀 아직까지는 너무 이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박스권에 최근에 짧은 박스권에 언제 이 박스권을 뚫게 되냐면 1분기에 실적이 이번에 이렇게 해서 훨씬 더 좋게 나온대 라는 얘기가 돌면서 3월 중순 이후부터 시장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상장사에서 순이익이 가장 크게 차지하는 거는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두 달치가 딱 지나고 나면 애널리스트들이 어느 정도 그걸 트래킹을 해와가지고 아 이번 1분기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11조 나옵니다. 13조 나옵니다. 그렇죠. 예, 예상치를 발표하고 그렇죠. 거의 요즘은 다 맞아요 보면. 하이닉스도 얼마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아웃라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웃라인을 생각해서 아 뭐야 실적이 40조씩 나오면 160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분기 실적이 뭐야? 한 40조가 나와버리네.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지금의 왔다 갔다 이 박스권은 위로 뚫겠죠.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머니들이 이 실적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기다리는 타임이에요. 그리고 올해 실적에 대한 예상치 130조, 작년에 90조였는데 130조나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45%, 50% 증가하는 이익 모멘텀은 이미 주가가 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반영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3,100이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인내를 하고 지금 박스권에서 막 여기서도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지금은 어떤 섹터에서 또 이익 모멘텀이 나올까 예, 그런 거 이제 공부도 좀 하고 그동안에 이제 열심히 한 6개월 동안 치열하게 주식 하신 분들은 좀 공부도 하시고요. 예, 친구도 좀 만나시고 가족 저녁에 좀 일찍 가지고 하고 시간도 보내시고 저는 그게 더 의미 있다고 봐요.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투자자들이 좀 궁금해하실 텐데 네. 마음에 두고 계신 그림이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그 그림은 있겠죠. 네. 솔직하게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요. 130조라는 올해 이익을 이미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베이스가 되게 낮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던 거는 1월 달부터 터져가지고 우리나라랑 중국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던 게 2월 달부터였고요. 그렇죠. 미국이랑 유럽으로 넘어간 거는 3월 달부터였고. 그래서 워낙 베이스가 낮아서 YOY 실적이 다 엄청나게 좋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YOY 데이터는 되게 좋게 나올 건데 데이터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더 좋게 나와야 되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 위기 속에서는 어떻게 플랫폼 기업들이 이렇게 실적을 잘 냈네? 그렇죠. 플랫폼 기업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구경제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가 백화점도 못 가고 소비가 완전히 위축돼서 소위 말하는 필수 소비재만 주가가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백화점을 안 가더라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다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품도 많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매출 위축이 덜 나왔던 거고 또 하나는 집콕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여러 가지 노트북도 사고 뭐 줌도 깔아서 카메라도 사고 하다 보니까 IT 기기들이 많이 팔렸던 거죠. 그래서 뭐 LG전자 같은 기업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던 거고 그런 식으로 이익을 성장하는 섹터가 좀 한정되어 있었다면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제가 작년 우리 한국경제신문 재테크 박람회에서도 차화정상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7월 달, 8월 달에 차화정상세 얘기를 하고 되게 후회했었어요. 왜요?
정말 무거운 섹터거든요. 정말 또 가치주의 영역에 가 있었고 그 무거운 주식들이 과연 움직일까. 하지만 과거 2009년, 10년, 11년을 제가 복기를 해보면 그렇게 차화정 장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참 감히 차화정 장세가 하반기에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왔잖아요. 엄청나게 불을 뿜고 있죠. 제가 그런 배경에서는 유가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이제 메커니즘들이 나오고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자동차도 전기차 지금 전기차가 잘 팔려서가 아니라 현대차의 제네시스도 잘 팔리고 있고 그죠? 기아차뿐만 아니라 막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죠. 2009년 10년 차화정상석 때랑 비슷한 그런 이익 모멘텀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BBIG 중심으로 코로나 위기 때 성장이 나왔다면 확장이 되면서 경기 민감주에서 경기 소비재주까지 이익이 지금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130조 이익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 건가 아닌가에 대한 제 그림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130조는 잘 나가는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130조예요. 그렇겠죠. 네. 근데 코로나 위기에 지금도 허덕이고 있는 컨택 기업들에 대한 이익 추정치는 그닥 좋지는 않아요. 이익 추정치를 좋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언제 이 락다운이 풀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감히 그죠. 그런데 올해는 그런 기업들조차도 이익이 회복하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적은 생각보다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기대치보다 얼마나 더 좋게 나오느냐 그것만 좀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